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인간에게 큰 슬픔과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의 감정은 슬픔과 절망, 이 두 단어로만 표현할 수 없는 더 복잡 미묘한 무언가가 있죠. 때로는 죽음이라는 필연적 과정으로 인한 무력함, 그이와 더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 허탈함 등 여러 감정이 수반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런 감정들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간접 경험시켜주는 음악예술이 있습니다. 바로 디 엔틀러스라는 록밴드의 호스피스라는 작품입니다. 눈물이 줄줄 흐르는 명반 엔틀러스의 호스피스 리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컨셉 앨범으로 일종의 컨셉을 구상하고 그것에 맞추어 제작한 음반입니다. 본작의 화자, 주인공은요, 어느 암 전문 병원의 남자 직원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해당 병원에서 골수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는 실비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죠. 남직원은 그녀의 곁에서 투병 생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함께하게 되고 이 작품은 그 과정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참고로 본작의 이름인 호스피스는 말기 환자 곁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돌보는 의료 서비스를 지칭하기도 하고요. 커버를 대충 보시면 손이 기를 모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둘 다 왼손으로 환자의 손과 그 환자의 손을 잡으려 하는 누군가의 또 다른 손임을 알 수도 있습니다. 음악이라는 예술, 특히 대중음악에서의 앨범 형식의 예술은 타임라인이 존재합니다. 많은 대중들이 즐기는 곡 단위의 음악 예술은 길이가 주로 5분 이내로 5분이라는 시간 안팎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예술로서 힘이 강하지 못하지만 40분이 넘는 앨범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음악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예술 양식이기 때문에 그 요소를 적절히 사용하면 더 풍성한 예술이 된다는 겁니다. 호스피스도 그런 시간 개념을 끝내주게 잘 활용한 앨범 중 하나입니다. 당연하지만 투병 생활부터 죽음까지의 과정을 트랙의 순서대로 잘 서술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감정의 변화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청자들은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되죠. 이 앨범에서의 이야기는 어떤 인간이라도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을 다루고 그래서 마치 본인이 그 일을 겪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훨씬 생생하게 이 작품을 우리의 몸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요. 그로서의 앨범으로서의 가치가 더 빛을 발하게 되죠. 조금 더 작품의 서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스트루멘탈 트랙인 1번 트랙이 지나간 2번 트랙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직원인 남자가 여자에게 빠진 순간부터 시작이 되죠. 남자는 여환자에게 반했고 직원으로서 환자에게 감정을 섞어서는 안 되지만 사랑이라는 감정과 함께 움직이며 여환자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금세 여러 절망적인 상황이 연출되죠. 여환자는 침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흥분한 상태로 여러 문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남직원도 어려움을 겪고 그녀를 설득하려는 시도를 해보곤 하죠. 하지만 이 관계는 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구속하기 시작한 것이죠. She's swimming, expiring.
여전히 그녀의 곁에 서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거의 정서적으로 학대받으면서도 이 관계를 억지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트랙에서 여자인 실비가 부르는 노래가 나옵니다. 이 트랙에서는 가사가 거의 없지만 정말 인상적입니다. 일단 이 밴드의 메인 보컬이 남자여서 남자 화자가 노래를 부르는 연출이 메인입니다. 근데 본작의 컨셉에서 여자와 남자가 모두 중요한 만큼 여성 보컬을 불러 이번에는 앨범 컨셉에서 투병 중인 여환자가 그녀 입장에서 감정을 서술하는 것이죠. 그 파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비도 남자 주인공을 못살게 굴었지만 그녀 역시 엄청난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었고 절망에 빠지고 있었기에 했었던 행동인 것이죠. 이제 슬슬 그녀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의사가 그들의 집에 와서 그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죠. 사실 이 뒷부분부터가 이 앨범의 가장 중요한 표현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트랙으로 따지면 2부터 웨이크까지의 트랙이죠. 이 트랙들을 살펴보면 본작에서 두 명은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그렇기에 서로를 학대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를 외로운 곳으로 보내야 하고 그렇기에 자책하며 고통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특히 웨이크라는 트랙에서의 문이라는 비유 대상이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Don't close sheets, draw the world shrinks. Let's open up those blinds. With the dark closed shades drawn, we gotta know they don't open from outside. 이 트랙에서 문은 이들이 사는 집의 물리적인 문도 있겠지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면 문을 열지 못한 상태인 겁니다. 하지만 비로소 문을 열고 서로를 드릴 수 있게 됐을 때 무의미한 학대에서 해방되고 서로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트랙에서의 마지막에서는 이 대사를 여러 번 반복하며 여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죄책감을 가지지 않도록 남자가 그간 여자가 해온 만행들을 용서하고 있죠.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트랙입니다. 남자 주인공은 악몽을 꾸게 되는데 그 악몽에서 여자는 산채로 묻혀져 있고 남자는 여자를 파내려 하지만 여자는 그곳에서 함께 묻히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딱 꿈에서 깨어나게 되죠. 혼자인 상태로 집에서 쓸쓸하게 말입니다. 여환자는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었고 남자는 병원 일을 그만둔 상태였죠. 가끔 밤에 그녀의 얼굴이 그에게 보이게 되고 그런 날이면 그는 그녀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하죠. 이 작품의 메인 포인트는 죽음 앞에 서 있는 연인들의 모습이 보여주는 처참한 광경,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재차 강조하자면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그 일련의 순간들에서의 정서적인 학대와 비정상적인 인간관계의 구조인 것입니다.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너무나도 미워할 수밖에 없고 화낼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죠. 타인을 너무나도 살리고 싶지만 세상을 떠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죽여서라도 함께 떠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죽음은 무섭고 인간은 죽음 앞에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런 감정들은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무슨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죽이고 싶습니까?
그런 게 어딨어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죽음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 정도로 무서운 현상이고 인간은 그 죽음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본작이 시사하고 있는 바이죠. 너무 스토리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 음악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일단 본작을 만든 아티스트가 록밴드의 형태를 띠고 있는 만큼 록 사운드를 채용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범주로는 인디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컨셉 앨범에다가 아름다운 내용을 포괄해서 아트록이 가장 잘 대표하는 장르명일 것 같습니다. 그치만 본작을 들어보면 더 다채로워 이런 키워드로 정의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일단 첫 번째 트랙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그렇고 앰비언트 사운드가 사용된 부분도 있고요. 어떤 파트에서는 트럼펫이 나름 적극적으로 사용되면서 챔버팝의 사운드도 머금고 있답니다. 특히 이 작품이 발매된 게 2009년이니까 아케이드 파이어가 2000년대 초반에 여러 금관 목관악기 사운드로 다져놓은 챔버팝 계열 록 사운드의 길을 걷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장르적인 이야기보다 더 칭찬할 만한 것이 바로 앨범 자체의 흐름이 아주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1번 트랙의 인스트루멘탈, 2번 트랙부터 빌드업을 시작해서 3번 트랙에서 터져나오는 구조, 이후에 다시 잔잔하게 가다가 9번 트랙에서 전율을 일으키는 구조까지 모든 소리의 흐름들이 다 자연스러워 앨범이 마치 하나의 곡처럼 유기적으로 느껴지죠. 그래서 포스트락이라는 키워드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너무 당연하게도 이 작품은 앨범을 재생해서 트랙 순서대로 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작품들은 무조건 트랙 순서대로 들으라고 만든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들어주십시오. 가사적인 의미도 중요한 작품인 만큼 가사 해석 한 번쯤은 꼭 봐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많은 현대인들에게 사랑받는 작품으로 남아있습니다. 물론 슬픈 음악 자체가 사람들을 잘 현혹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앨범의 구성과 사운드가 너무 잘 빠졌고 컨셉도 훌륭해서 음악 팬들이 많이 사랑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 작품을 개인적으로도 아주 좋아하기도 하고 컨셉 앨범 중에서는 단연코 1등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해드리는 것들은 정말 믿고 들으셔도 되니 이런 아름다운 음악도 꼭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